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단일과 카자흐스탄 오네게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요일의 코너 국경 없는 토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오네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굿 모긴. 어떻게 이 조합이? 그러네요. 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1년 만에. 그렇죠. 제가 처음 그 교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그 잠깐 나왔을 때 네네.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다니엘 오빠님 많이 같이 나왔거든요. 아주 친절하시네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 휴가였을 때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자리를 비우고 그때 문희정 평론가님이 저 대신 맞아요. 진행을 네. 해주셨을 때 두 분이랑 같이 하셨을 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인 것 진짜 같아요. 처음이에요. 네,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경 없는 부산한테 토론에 말해야겠네요. 바꿔달라고. 국경 없는 토론에 물론 우리 그 출연자가 4명밖에 없지만 두 분이 정말 에이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중에 에이스가 없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토론이. 근데 요새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비가 안 와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햇빛을 봤는데 뭐 며칠째 지금 뭐 최장 기간 장마여서 막 비가 맞아요. 너무 많이 오고 폭우 피해도 심각해서 지금 뭐 도심 농가 할 거 없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혹시 두 분은 별 피해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피해는 없었는데 정신적인 피해는 있었죠. 언제 그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밖에 음. 못 나가겠고 저 신발 2켤레 정도 버렸어요. 그냥 아침에 이게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줄을 모르고 그렇게 신고 나갔다가 네. 아예 망가져가지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출퇴근길에 그러니까 좀 고충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이게 지하철이 많이 연기되고 막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막 지각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두 분은 피해가 없으셨다니까 다행인데 뭐 어찌됐건 지금 또 비 소식이 오늘 밤 내일부터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서 자, 오늘 본격적으로 두 분의 에이스와 함께 해볼 토론 주제. 미스라고 해주세요. 네. 오늘 토론 주제는 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들을 보라.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강연가였던 요한 고트리프 피테의 말인데요. 8월 12일, 오늘은 국제 청소년의 날입니다. 1999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국제 청소년의 날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년이 직면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과 정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국제 청소년의 날은 매년 주제를 정하는데요. 2020년 올해의 주제는 바로 세계 행동을 위한 청소년 참여입니다. 청소년 환경운동의 아이콘이 된 그레타 툰베리나 파키스탄 탈레반에 맞서 여성과 어린이의 교육권을 위해 활동한 공로로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말랄라 유사프자이처럼 최근 국제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죠.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는 국제 청소년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청소년들의 현 주소와 더불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예능 MC로 활약하고 있는 이현웅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국경 없는 토론 주제 들어봤습니다. 자, 주제에 맞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는 다양하게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청소년이에요. 네네. 일단 두 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 것 같으세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느낌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만 18세 전까지인 것 같고, 그래도 한 진짜 어린이 벗어나서 청소년 됐을 나이는 한 만 11세? 12세? 그러니까 약간 사춘기가 시작했을 때쯤에
부터 시작해서 네. 그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요즘은 느낌상. 사춘기도 좀 빨리 오니까요. 그쵸.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오늘 계시는 몇 살인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동일하게 12세부터 18세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춘기의 첫 그 증상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막 이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떼쓰는 것과 달리 뭔가 어른들을 조금 이렇게 좀 파악하고 감정을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려는 그런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6살도 어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애 어린이고. 네, 그쵸. 요즘은 그렇지만 뭐 어찌됐건 맞아요. 그런 뭐 우리가 2차 성징이라고 불리는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부터 네, 뭐 보통 그런 시기를 이제 어린이를 벗어나서 청소년기로 접어든다라고 보통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청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인가가 뭔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가 좀 궁금해져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 첫 번째 뜻이고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법에 따라서 또 제한돼 있는 연령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고 네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24세까지 또 갈 수.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년 보호법을 정말 쉽게 말하면 술을 살 수 있는 나이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는 두 분이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13세에서 18세의 아이들. 그러니까 학년으로는 중1에서 고3까지.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보통 이제 어린이로 어린이 보고 그쵸. 중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를 이제 청소년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지정을 합니다. 혹시 뭐 독일이나 카자흐스탄에도 이렇게 청소년을 정의하는 나이가 뭐 법적인 나이가 있나요? 저희는 법적으로 만 14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범위가 크지 않네요. 네네, 좀, 크진 않아요. 크진 어.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냥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법적인 차원이고 개인이 네. 이제 인식하는 그런 거는 조금 다르죠. 네. 다르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네네네, 그 나이 맞아요. 정도가 네네. 청소년인 것 같다. 카자흐스탄은요? 되게 놀랍네요. 이게 14세부터 돼 있다는 게. 간격이 4년밖에 안 된다는 게. 카자흐스탄은 되게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 이렇게 법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아, 청소년하고 젊은이가 또 달라요. 예, 근데 또 겹치는 나이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으로 청소년이 법적으로 10세부터 18세, 어린이는 이제 18세 미만, 그리고 젊은이는 14세부터 29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겹칠 수가 있지? 하면서 이것도 아마 그 법이 적용이 되는 어떤 특정한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예, 청소년이 이제 대체적으로 10세부터 18세 만으로 예, 그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경우는 미국 법상 연방에서 규정하는 성인 나이의 기준이 만 18세래요. 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네. 근데 성년이 되는 나이가 이제 또 주마다 다르고 근데 보통 만 18세가 보통인데 뭐 만 19세, 만 21세인 주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보통 주 정부로 그쵸. 인해서 법이 정해지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인 나이가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대요. 네네. 그런데 일본은 그거 아세요? 성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문화가 몰랐어요. 있어요.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네, 굉장히 성인식, 성년식을 의미 있게 치러요. 네네. 저도 예전에 일본 여행 가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네. 뭐 그러니까는 학교를 졸업하고 여학생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은 기모노 그러니까 네.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정말 예쁘게 화장도 하고 다 단장하고 정말 축제처럼 즐기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보면 졸업사진 문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성년이 되는 20세를 굉장히 의미 깊게 보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이는 20세가 돼야 성인이 되는 거다라고 일본에서 생각을 하지만 또 네. 법적으로는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요즘은 뭐 그런 성인식 자체를 18세에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 나이로 따졌을 때 그런 거죠. 그렇죠. 음. 네. 근데 한국도 보통 이제 뭐
18세, 한국은 19세죠. 네. 이게 한국 나이로는 이제 20살이 그쵸. 돼야지 뭔가 성인이 됐다라는 거랑 그쵸.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미국도 이렇게 보면 막 파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막 18세가 됐을 때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성인이 됐다 이러면서 파티를 많이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래요. 18세는 엄청 큰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면허도 그때부터 이제 따도 그쵸. 되고 네. 사실 그때부터도 의원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사실 18세가 엄청 큰 약간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진짜 계속 1년 내내 파티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고등학교 네, 2학년 때요. 네네. 한국에서도 뭐 전통이라고까진 하긴 좀 그렇지만 성년의 날이 있고 그쵸. 그리고 성년의 날이 되는 해에 내가 20살이 되면 꼭 받아야 하는 선물 3가지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모르셨어요? 거예요? 네. 일단 짐작을 해보자면 약간 짐작해보세요. 술이 들어가 있죠. 아닌데요. 없어요? 받아야 될 선물이요, 선물. 선물? 술을 선물해 줄 수 선물. 있잖아요. 성인에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게 너무 있을까요? 궁금한데. 예상되는 거 없으세요? 약간 성인으로 인식 받으니까 받아야 되는 글쎄요. 약간 주민등록증 그 전에 받잖아요, 그렇죠? 그쵸. 주민등록증은 네. 그 전에 그 전에 받는 받고. 거고, 보통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장미꽃다발, 향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쵸, 그쵸. 상징적으로 받아요. 네. 특히 뭐, 딸들은 아빠한테 그걸 상징적으로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도 20살이 되던 해 성년의 날에 저희 아빠가 장미꽃다발이랑 향수를 집에 사오셨던 기억이 나요. 네. 되게 좋다. 네, 그런 이게 뭐 전통은 아니어도 그런 문화? 대부분 네네. 그렇게 네. 선물을 그런 거 받아야 된대라고 뭐 생각하는. 그럼 남자는요? 남자는 뭘 받아요? 남자도 장미꽃이랑 향수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래요. 네, 저희 집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남자는 생각을 안 해봤네. 그래요. 아니 장미꽃 저도 좋아해요. 좋아요. 네. 그럼요. 네네. 네.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으니까 독일이랑 카자흐스탄의 청소년들은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나도 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일단 학창 시절을 좀 떠올려 봤을 때 독일과 카자흐스탄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네. 이게 약간 라떼는 마리아가 돼버리는데 라떼는 마리아? 저 때는 진짜 그 큰 고민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언제부터 다녔었지? 한 10년 전에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중학교 때? 네. 그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아무래도 연애. 막 남자 대 여자 사이 약간 진짜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막 공부도 뭐 공부지만 저희 이제 막 이제 사회에 막 이렇게 노출되고 인간관계를 뭐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런 거 다 배우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딱 이렇게 그렇죠. 많아질 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 때는 진짜 막 연애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난 제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막 고백을 할까 아니면 나 얘 둘 다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약간 난 저 선배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너무 좋아 이러면서 카자흐스탄이 이제 종합학교거든요. 초중고가 다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고등학생인 이제 멋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막 나 어떻게 그럴 수 하면 내 있죠. 마음을 막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좀 꼰대 아닙니다 일단.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제 동생들만 봐도 제 막내 동생이 06년생이고 네. 첫째 동생이 02년생이거든요. 근데 막내 동생들이 이렇게 막 진로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막 엄마 아빠를 잘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는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보다 이제 저의 정소년기의 시절보다 좀 훨씬 똑똑하고 많이 이제 성숙해진 것 같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이제 막 SNS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어떤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막 이렇게 되게 논리적으로 이제 토론하고 그러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주장 막 우리는 이걸 원한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정말 당당하게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런 게 약간 저희 세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되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해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하고도 좀 약간 네네네. 연결고리가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 얘기는 네네. 저희가 좀 더 이따가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 다니엘의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진짜 저요? 궁금합니다.
저희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애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가 중요한데 그 진로는 사실 물론 계속 고민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뭐 어떤 일을 할까 당연히 그런 고민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막 너무 모든 거 그냥 거의 완전 빠져버리는 약간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뭘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그게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철학적인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 우리가 사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교육에서 들어가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수업은 이제 교육학 수업이었는데 네. 남자 선생님이셨고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뭐 그런 것보다 정말 인간 그냥 전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철학적인 수업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심리학도 배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네요. 이런 부분들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친구랑 그 수업 들을 때마다 항상 소름 돋았어요.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와 진짜 토론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정말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이런 뭐 교육학이나 심리학, 철학 같은 건 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뭐 전혀 접할 수 없는 분야고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전혀 잘안 과목이 배웠었어요. 없어요. 네. 아 그럼 프로이드의 심리 분석 이런 건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심리에 오. 심도 없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없고요. 그런 네. 거는 정말 내가 뭔가 전공을 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혹은 대학교에 와서 전공을 하더라도 교양 과목으로 좀 들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을 때만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지. 네네. 맞아요. 저희가 교육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 어떤 상태냐면은 저는 이제 교육학 그 이제 그 집중 과목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면접처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학 선생님 앞에서 세 분 앞에서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프로이드 심리학이 나왔을 때 네. 뭐 인간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의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대감과 나의 개인적인 본능 그거를 조합시키고 어느 정도 조화시키는 것이 이제 바로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심리 분석 같은 거 배우다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피아제도 이제 다뤘잖아요. 네. 근데 피아제 이제 인간의 어떤 지능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 단계를 배우는데 와. 그러면 피아제가 프로이드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발언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흥미로운 조합시키는 거예요. 주제다. 그러니까 이제 지능 발전과 심리 분석 같이 결합시켜서 아 우리가 이런 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대답했겠지 해서 이제 면접 시간에 그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그거 우리 와. 그 수능 시험이에요. 네. 진짜 와. 교육을 되게 교육의 흥미를 뭔가 일으킬 네. 줄 아는 그런 그러니까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어. 그냥 단순히 아 이거 외워야 되나 이런 건 아니고 정말 결국 계속 배우면서 아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듣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보통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죠. 사실 이런 교육이 이제 어른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런 상호작용을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정말 그 다니엘 씨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게끔 막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런 교육 제도에 네.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이 토론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 아, 국가가 요즘 정책들을 행복 쪽으로 이제 방향을 네네. 가고 있는 것 네네네.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6년 연속 최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네. 저희가 네. 언급을 해드린 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시기에 스스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뭔가 계속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지는 네. 교육이라든지 오직 수능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하는 학습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행복도를 더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는데 오늘은 에이스 두 분이 나오신 만큼 또 제가 두 분의 원고에는 없는 깜짝 설마. 퀴즈를 아이고 아이고야. 준비를 했습니다. 당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이 6년 연속 최하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럼 정반대로 가장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어딜까요가 바로
문제입니다. 어려우니까 객관식. 조심스레. 객관. 그냥 주관식으로 하시겠어요? 아 객관식이요? 네, 객관식으로 객관식.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관식. 그죠? 아, 그래요? 오늘에는 뭔가 자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왠지 약간 핀란드 핀란드. 쪽일 북유럽 것 같긴 한데. 쪽들이요? 네, 옛날에 그 뉴스를 봤을 때 핀란드 쪽에 되게 교육 방법도 되게 좀 특이하고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예 놀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바깥에 막 이렇게 놀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어떡하면 아이들이 한국에 되게 행복하다. 핀란드식 교육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교육 방식. 네. 그쵸. 객관식으로 네. 드릴게요. 아닌가 봐요. 객관식에도 없어요, 핀란드가. 이런. 아 진짜요? 네. 자, 1번 스페인, 2번 오스트리아, 3번 스위스, 4번 덴마크, 5번 네덜란드. 아 어려운데요? 거의 다 유럽 쪽이네요. 네. 아 참 어렵네요. 저는 단일 정답. 네덜란드로 갈게요. 땡! 저는 스위스로 가겠습니다. 땡! 또 뭐가 뭐가 있었지? 나왔죠? 지금 오스트리아랑 지금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남았네요. 단일 네. 덴마크 땡! 오스트리아. 땡! 스페인이군요. 스페인이요? 아, 이렇게 맞추- 아니, 이렇게 정답을 다 비껴가기 좀 쉽지 않은데. muchas gracias. 스페인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스페인인 게 좀 약간 의외네라고 생각을 네. 좀 했는데요. 이 점수를 매기는 항목을 보면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대인관계, 생활지역, 자신의 건강, 개인적인 시간 활용, 학교 분위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네, 네네네. 다양하게. 그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총 120점 만점이에요. 네. 와. 스페인이 118점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만점인데.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아, 의외죠. 제가 지금 객관식으로 쭉 열거를 한 이 나라들이 사실은 순위입니다. 네네네. 1등이 네. 스페인, 2등이 오스트리아, 3등 스위스, 4등이 덴마크, 5등이 네덜란드였어요. 아, 네. 그런 의미였군요. 독일하고 카자흐스탄 아예 안 들어갔네요. 당연하죠. 아쉽군요. 아, 당연한 게 아니라. 네. 한국은 120점 만점에 82점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최하위였는데. 자, 그러면 두 분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 결국 또 주관적인 거니까 그쵸. 저도 네. 얼마 전에 이제 책에서 약간 행복 지수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딱히 그 재거나 측정할 수 있는 분야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설문조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그건 이제 종합시키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글쎄요, 좀 약간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재수 없다고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옛날에 또 이제 그 우리 비정사회담 MC들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거였어요. 예를 들면 내 와이프를 엄청 칭찬하고 나는 우리 와이프를 엄청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좀 재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뭔지 대놓고 알겠다.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국민성에 있어서 난 진짜 행복해, 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왠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한테 신뢰갈 것 같고 좀 재수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추측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 불행할 수 있는 요소를 여러 가지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수능을 위해서 달려야 된다는 그런 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아이들은 이제 꿈을 가지면 어떤 장래 희망 사실 계속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난 예를 들면 소방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모험가 되고 싶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부모들은 야 무슨 소방관이야, 돈 못 벌어, 대학교 가야지라고 하면은 그 꿈을 이제 애초에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이가 알아서 뭐 다른 거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장래 희망 정말 옛날에 매일매일 달라졌어요. 매일. 맞아요. 다 네, 다르죠. 맞아요. 네. 막 영화 재밌는 거 영화 봤을 때 미션 임퍼서블 봤는데 엄마 나 스파이 되고 싶다 하는데 엄마가 그래 열심히 해봐 하고, 아니면 다음날 진짜 소방관이 나왔을 때는 엄마 나 다른 사람들 구하는 소방관 되고 싶다 했을 때 엄마가 그래 그러면은 그런 좋은 가치관이지라고 하면은 이게 아이한테 약간 용기를 주고 장래 희망을 심어주는데, 여기서 야 그거 하면 돈 못 벌어, 너 평생 불안해, 너 의사 돼야지 하면은 거기서 자꾸 압박을 느끼고 네. 슬픔이 느끼고 이러니까 조금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불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결국엔 이제 교육이랑 막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딱 네.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제 뭐 본인의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고 뭐 그 과정에 이제
그 이제 도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야 돼요. 특히 한국에서. 특히 카자흐스탄은 한국만큼 막 경쟁이 그렇게 막 치열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네. 사람들이 막 부모님들이 이제 키울 때 공부 못해도 뭐 괜찮다.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얘가 CEO가 되려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저의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책을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이제 맨날 책 보는데 아빠가 맨날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 책을 많이 보지 말라고 생각이 많아지면 막 힘들어진다고. 그것도 많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엄마 아빠 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회에 나가고 싶다. 막 글쓰기 말하기 대회 이렇게 하면 그런 거 너무 막 무리하지 마.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러면서 막 머리 아프다 이러고. 그래서 그냥 막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하고 싶으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너무 네 스스로를 막 이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되게 혹독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한국이랑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예, 어떤 왜냐면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분야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학원을 보낼 때 되게 다양한 정보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 시각이 되게 넓어지면서 뭐 거기다 이제 취미 활동까지 막 이렇게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뭐 피아노 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댄스 학원 보낸다든지.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한국의 그런 청소년 어린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와서. 배울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조성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이제 아까 다니엘 씨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부모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솔직히 아이가 한 18세 뭐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가장 큰데 맞습니다. 솔직히 사랑을 막 이렇게 심어줘야지 나중에 뭐 그 아이가 잘 됐든 잘못됐든 어디 가서든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좀 서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봤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제 부모님과의 사이가 막 별로 안 좋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막 샤워하는데 막 30분 걸리는데 막 엄마가 잔소리했다고 지금 너는 막 5분만 그렇게 샤워할 수 있었는데 넌 지금 여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3이 웬 샤워를 30분 동안 하냐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마음은 저는 왜 이렇게 알겠어요. 공감이 가죠? 근데 저는 여기서 난 역시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샤워 30분 했다고? 이건 물 낭비랑 에너지 낭비도 이게 비용이 얼마나 이 정도 생각 지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그런 지지랑 사랑을 받았으면 솔직히 교육 환경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되게 좋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냥 뭐 조금 안 됐다 싶으면은 그래 조금만 쉬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랑만 있었으면 되게 청소년들이 좀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뭔가 절대적인 지지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서의 공감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그쵸. 이성적으로는 부모들이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내 자녀보다는 먼저 인생길을 걸어온 선배고 내가 지금까지 쭉 보다 보니 이 정도로 길만 가면 뭐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혹은 네. 성공하는 길을 살 수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니까 네. 그 길로 자녀가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조차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도 이런 이제 길로 잘 가야 돼. 돼. 라고 이제 정의 내리는 건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인데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공감하는 게 어쨌거나 부모들은 자기 아이 위해서 최선을 다 원하고 그쵸. 그럼요. 이제 본인들도 경험했던 거 있으니까 이 나라 이 상황에서 사실 이런 길로 가야 내가 어느 정도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장래 희망을 실현할 수 있게끔 사실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교육하고 부모의 마인드만 비판할 건 아니라 정말 내가 소방관 돼도 괜찮고 내가 스파이 돼도 괜찮고 네. 아니면 내가 대학교 들어서 교수 해도 괜찮고 내가 간호사 해도 괜찮은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면 정말 아이들도 훨씬 더 다양한 진로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저희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얘기를 좀 네네.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환경이 많이 변했고 청소년들이 굳이 학교나 주변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참여에 목소리를 낸다거나 국제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기성세대랑 좀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기성세대들은 어린 너희들이 뭘 아냐. 그러니까 뭐 학생의 가장 큰 본분은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막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하고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의 그 몫은 이제 결국 공부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공부이거든요. 그거는 사회 그렇죠. 공부고 인간의 공부고 이거 지구에 대한 공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교 때 정치 잘 안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실이 정치화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 이때 정치 안 배우면 언제 배우겠어요? 그렇죠. 이때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단한 민주주의의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 참여 제대로 할 수 있는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 학교가 그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실이 정치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좌우 어떤 갈등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얘기 아니라 건강한 토론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좌우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이 토론하면서 네. 생각도 달라지고 이제 건강한 토론하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의원이 되고 대통령 뭐 총리 됐을 때도 똑같은 되게 건강한 토론 방식으로 이제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의원을 18세부터 할 수는 있어요. 성인 되는 순간부터 할 수는 네. 있고 아마 총리는 아마 제 알기로는 40세인가부터 아마 할 수 아니면 25세인가 아마 다시 알아봐야겠네. 아무튼 되게 어린 나이부터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이제 당마다 정당마다 그 어린이 단체들 있거든. 청소년 단체. 뭐 기민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고 뭐 녹색당 다 각자 자기 이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어린 나이부터 활동들을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늘 열띠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벌써요? 우리 오내기 씨 얘기도 그러네요. 들어봐야 되는데 미안해요. 말을 다 못했어요. 오늘도 네, 두 분과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토론 함께 해주신 다니엘 오내기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